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 평생을 남성과 부부의 건강을 연구해온 박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어쩌면 아주 단순할 겁니다. 요즘은 아내와 예전 같지 않다. 대화는 줄고 눈빛도 어색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 2주, 당신의 집안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원장님, 제 몸은 아직 괜찮은데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몸보다 리듬에 있었습니다. 몸의 리듬, 생활의 리듬, 그리고 감정의 리듬.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은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평범한 재료, 그리고 매일의 작은 루틴, 이것이 바로 제가 가정의 비밀이라 부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67세의 한 남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단 2주 동안 제가 알려드린 아침 루틴을 실천한 뒤 아내가 먼저 웃으며 당신 요즘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속의 호르몬과 혈류, 그리고 감정의 회복이 일으킨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나이에 무슨 부부 생활이야.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60대 이후에도 남성의 성호르몬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자극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 2주 안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다시 웃게 되는 첫 번째 비밀, 바로 이 활력을 되찾는 가정 비밀 조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숫자가 당신의 새로운 2주를 여는 신호가 될 겁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느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멀어지는 이유의 70%는 건강 때문이 아니라 거리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침묵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결국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점점 줄어들면서 둘 사이엔 냉기가 돌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중년 이후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이때 서로의 감정 온도가 달라지면 같은 집에 살아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노화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생리적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즉, 관리하면 충분히 다시 맞출 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남자는 60 넘으면 끝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끝나는 건 몸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저는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에게 활력을 전합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회복, 습관입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혈류를 되살리고
여성에게는 감정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생활 루틴이 결정적입니다. 이 루틴은 둘 다 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내의 감정이 안정되어야 남편의 활력도 돌아옵니다. 반대로 남편이 다시 웃기 시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미소에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생리학적 순환이자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단 2주만 실천해도 그 순환을 되살릴 수 있는 가정비밀, 조합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이미 있는 재료들이고 단지 조합과 타이밍만 바꾸면 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늙은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던 시간만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제가 직접 실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온 활력을 되찾는 가정 비밀, 조합철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듣는 순간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고 놀라실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연구해온 결론은 단순합니다. 남성의 활력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남성의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단백질보다 혈류와 미네랄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 혈류를 깨우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냉장고 속의 평범한 재료, 마늘과 꿀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온 천연 자극제이자 혈관의 윤활유입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혈류를 넓혀주고 꿀 속의 미량 미네랄은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마치 오래된 시계의 태엽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남성의 몸속 생명 리듬이 깨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할부엌의 비밀 처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조합은 2주 만에 신체의 변화를 체감할 만큼 강력합니다. 단, 핵심은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학이 아니라 생리학적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위를 자극하지만 꿀 한 스푼과 함께 미지근한 물에 풀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리신이 완화되어 자극 없이 흡수되고 꿀의 포도당이 빠르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며 피로와 무기력감이 사라집니다. 저는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이 가정 비밀 조합을 실험했습니다. 단 14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섭취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상 후 피로감이 줄고 밤에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약을 끊고도 혈압이 안정되는 부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회복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마늘과 꿀의 조합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에너지를 되살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돌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풀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풀리는 순간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과학자들이 이 단순한 조합을 자연의 비아그라라 부르는지,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님, 단지 마늘과 꿀만으로 정말 부부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답하자면 네.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와 호르몬 균형의 문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뼈, 감정, 그리고 자신감을 지탱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혈류가 막히거나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이 호르몬의 작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피가 돌지 않으면 마음도 돌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늘 속, 알리신과 꿀 속, 보론, 성분이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겁니다. 알리신은 혈관 내벽을 이완시켜 혈류를 넓히고, 보론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을 조절하여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결과는 매우 단순하지만 놀랍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손끝과 발끝까지 피가 돌면 감정적으로도 개방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과학이 증명한 부부 생활 회복의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부부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거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죠. 제가 가정비밀 조합을 추천하고 두 사람에게 함께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마늘과 꿀을 아침에 함께 섭취하며 손을 잡고 10분 산책하는 것. 2주 후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괜히 웃음이 납니다. 이건 단지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서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호르몬의 조화가 곧 관계의 조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변화는 단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혈류 속 산화질소 수치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섭취 후 평균실 8% 이상 상승한다는 실험 결과가 이미 여러 학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까? 몸의 혈류가 살아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손을 다시 잡는 순간부터 2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2주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아침 한 컵의 기적, 루틴 비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단 2주면 달라진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똑같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약도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한 컵의 기적입니다.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하지만 인체 생리학에 완벽히 맞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건 몸속 엔진을 깨우는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밤새 응축된 노폐물을 흘려보내며 위와 간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둘째, 마늘 반쪽을 다져서 꿀 한 스푼과 섞어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 뜨거운 물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꿀의 효소가 파괴되고 알리신이 불안정해집니다. 섭씨 40도 내외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자극해 몸의 순환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저는 이걸 두 번째 심장을 깨우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침 루틴을 2주간 실천한 65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훨씬 또렷해졌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더군요.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마늘의 황화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며 꿀의 천연 당분은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빠르게 공급합니다. 결과적으로 몸과 뇌가 동시에 깨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좋은 기분은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상승 반응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신경전달 물질은 부부의 대화를 늘리고 웃음을 유도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첫날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면 피로가 줄고 10일쯤 되면 밤에 잠이 깊어지며 2주챈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라 몸이 활력 모드로 전환된다는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루틴을 방해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복 커피, 늦은 밤 간식,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남성 호르몬의 리듬을 망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아침 루틴과 함께 이 나쁜 습관을 줄이면 효과는 2배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이 루틴은 몸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아침마다 이 음료를 마신 뒤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하세요. 단 2주 만에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부부가 이 단순한 루틴을 망치는 잘못된 믿음과 오해, 그리고 그것이 왜 회복의 길을 가로막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아내도 이제 그런 관심이 없을 거야.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 생각이 몸보다 먼저 부부 사이를 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몸이 반응합니다. 나는 끝났다 라고 믿는 순간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혈류 속 산화질소 생성을 멈춥니다. 결국 스스로 활력을 끄는 버튼을 누르는 셈이죠.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의 영역이다. 둘째, 몸이 약해졌으니 관계를 피하는 게 배려다. 셋째, 나보다 아내가 먼저 변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바로 부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옥시토신 수치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분비됩니다. 문제는 자극이 없을 뿐이지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즉, 서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불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대부분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글쎄요, 한 20년 됐나 봅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답합니다. 몸의 변화보다 위험한 건 침묵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의학팀은 감정 표현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의 혈류 속 산화질소 농도가 35% 낮았고 혈압은 평균 10.75포인트 높았습니다. 즉, 말을 삼키는 습관이 혈관을 좁히는 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부부관계에 적용해보면 단순합니다. 감정이 막히면 피도 막히고 피가 막히면 사랑도 막히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2세의 한 부부는 10년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용기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당신이 보고 싶더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고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남편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감정의 해빙이 곧 순환의 회복이 된 겁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때문이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그 믿음을 지우는 순간 몸이 다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음식과 습관의 함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단 2주 루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무심코 따라합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확신한 건 모든 건강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는 좋은 음식이 오히려 활력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과도한 보양식과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소고기, 장어, 녹용, 홍삼. 이름만 들어도 강해질 것 같지만 이 음식들이 오히려 남성의 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대부분 열을 과도하게 올려서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엔 힘이 나는 듯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더 피로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남성은 매일 아침 홍삼 농축액을 2스푼씩 먹었습니다. 처음엔 컨디션이 좋았지만 3주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졌죠. 검사 결과 혈압이 높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히려 20% 낮아졌습니다. 즉, 몸이 과열되어 활력의 균형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 다음 함정은 야식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의 음식은 위와 간의 부담을 증가시켜 호르몬 분비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특히 술과 라면, 튀김 같은 음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며 남성 호르몬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이건 단지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성기능 저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자기 전 1시간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수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량은 하루만 해도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즉, 밤늦은 유튜브와 뉴스 스크롤이 활력을 빼앗는 주범인 셈이죠. 반대로 활력을 회복하는 남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단순함을 선택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대신 미지근한 물,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간의 호흡과 스트레칭. 이 단순한 루틴이 몸을 재조정하고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몸은 고급차가 아니라 오래된 악기와 같다. 한 번에 세게 두드린다고 울리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온도와 리듬으로
조율해야 가장 깊은 울림을 냅니다. 그게 바로 부부의 리듬을 되살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 리듬은 조율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침은 급하게, 저녁은 무겁게, 밤은 불면으로 끝난다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이 리듬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부부 사이에 온기를 빼앗는지, 그리고 이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피곤함 속엔 단순한 피로 이상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즉, 몸이 계속 전투 모드에 머물면 사랑 모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대부분의 60대 이후 남성에게 일상처럼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 가족의 미래, 건강 불안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돌며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그 결과 뇌는 언제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밤사이 분비되어야 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둘째,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 순환이 막힙니다. 셋째, 감정의 안정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고갈됩니다. 결국 몸은 지쳐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밤에 얼마나 주무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5시간 남짓, 자주 깨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활력은 낮이 아니라 밤에 회복됩니다. 놀랍게도 하루 6시간 이상 숙면하는 사람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그보다 적게 자는 사람보다 평균 24% 높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면역력, 혈류, 감정, 성기능 모두를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부부일수록 대화의 톤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신경학팀은 부부가 다툴 때의 음성 진폭을 측정했는데 코르티솔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대화가 단절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감정의 벽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 반응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휴대폰 없는 밤 30분 하블입니다. 자기 전 30분만이라도 화면을 멀리 하세요. 그 시간 동안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호흡을 깊게 헐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 단순한 행위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되살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밤 아내에게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이 짧은 질문이 뇌 속 옥시토신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관계의 열을 조금씩 되돌립니다.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증명된 가정의 심리 생리학적 회복 루틴입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숙면을 되찾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나면 그동안 차갑던 공기가 다시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2주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신체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을 지나면 진짜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제 단 2주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끝이 따뜻하고 아침에 눈이 맑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이상하게 아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체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혈류의 회복입니다. 아침 루틴과 음식 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결합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다시 유연해집니다. 혈류 속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의 농도가 평균 23% 높아지며 심박 리듬이 안정되고 손발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건 바로 순환이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의 회복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평균적으로 15음피에 20% 상승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25% 감소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대부분 수면 패턴이 안정된 뒤 10일째부터 나타납니다. 즉,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온도 변화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생깁니다. 이건 옥시토신 수치의 상승 때문인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사랑의 화학물질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항염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몸을 낫게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인 셈이죠. 넷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루틴을 실천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는 새벽에 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되면 깊은 수면 단계, REM, 수면가 늘어나 뇌의 피로 해소와 호르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건 숫자나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의 존재감이 되살아나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아내가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2주간의 노력을 완성시키는 순간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5일 만에, 어떤 분은 2주가 지나야 체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약이나 보조제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회복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환자들에게 한 가지를 꼭 당부합니다.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몸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2주 동안 새로 만들어진 리듬을 유지해야 그 회복이 진짜 습관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깨어났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70세의 손을 잡고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마 당신에게도 깊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결혼 15년 차, 모두 70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전직 교사, 아내는 평생 가정을 지켜온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남편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문제는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 선생님의 리듬입니다.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알려준 2주 루틴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마다 꿀과 마늘 음료를 마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을 끄고 10분간 깊게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내에게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아내가 먼저 식탁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당신 목소리가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 검진을 했습니다. 남편의 혈압은 안정되어 있었고 수면 패턴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날 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보상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관계가 회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사랑이 돌아온다는 인체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이 현상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접촉과 대화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이 호르몬은 뇌의 편도체, 불안센터마를 진정시킵니다. 즉, 두 사람의 공포 반응을 누르고 신뢰를 회복하게 만드는 생리적 작용입니다. 물론 이 부부에게도 완벽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은 피곤해서 루틴을 건너뛰기도 했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자 사랑이 다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환자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변화를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2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감정의 회복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감정적 회복의 핵심인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어떻게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은 사랑의 잔열이 아닙니다. 사랑이 꾸준히 이어질 때 만들어지는 가장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이 따뜻함의 중심에는 하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 옥시토친, 일명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이죠. 흥미롭게도 옥시토신은 단지 연애 감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신뢰, 공감, 안정감을 조절하는 관계의 화학물질입니다. 옥시토신은 단순히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치유 반응을 촉진하는 생리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20초 이상 손을 잡았을 때 옥시토신 수치가 35% 상승하고 혈압이 10포인트 낮아지며 심박수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즉, 손을 잡는 일, 곧 치료 행위인 셈이죠. 저는 이 데이터를 진료실에서 실감합니다. 한 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오면 진단 전에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다르고 대화의 톤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부부들은 건강합니다. 혈압, 혈당, 수면의 질 모두가 평균 이상입니다. 사랑이 곧 면역력이라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옥시토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 스킨십의 회복입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접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8초의 접촉이 뇌 속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웃음은 가장 강력한 옥시토신 촉진제입니다. 웃을 때 뇌는 이 사람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신경계가 안정되고 면역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가 암 환자 회복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감사 표현의 습관화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좋았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옥시토신의 분비를 2배 이상 높입니다. 감사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이 관계의 안정감을 형성하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정 내 호르몬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활력을 만들고 여성의 옥시토신이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이 두 호르몬이 조화를 이룰 때 부부의 관계는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까? 냉랭한 침묵일 수도 있고 서로를 향한 미묘한 따뜻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호흡, 작은 표현, 작은 손길입니다. 이건 80세인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다시 일갈 수 있는 생리 현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순간 몸이 반응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섹션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2주의 도전 메시지와 따뜻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생각을 바꾼 사람들의 몸과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요. 변화는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한 잔, 손끝의 온기, 그리고 아내에게 건네는 한마디 인사. 이 세 가지가 당신의 2주를 완성시킬 열쇠입니다. 첫째, 몸을 위한 약속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마늘과 꿀을 섞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의 시동을 거세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호르몬을 깨우는 활력 신호입니다. 둘째, 마음을 위한 약속을 하십시오. 하루 한 번 짧게라도 아내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세요.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이 옥시토신을 자극하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부부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셋째, 휴식에 대한 약속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 30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순간부터 치유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더 오래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시작하자고 마음먹는 순간 그 기다림은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아침에 거울을 보세요. 그때 당신은 예전보다 눈빛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몸의 온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아내가 가장 먼저 느낄 겁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입니다. 80세, 평생 남성과 부부의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기시면 당신의 새로운 2주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터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용기가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웃음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